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0일 금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수기입니다. 이 정말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둘 피어나는 꽃들을 보니까요. 봄은 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이 대부분 봄에 피는 꽃들은요. 잎이 무성해지기 전에 꽃부터 피운다는 사실요. 이 개나리, 벚꽃, 목련 모두 초록초록한 잎사귀 하나 없이 꽃부터 탐스럽게 피우기 시작합니다. 순서가 좀 바뀐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찾아보니까 여기에 기가 막힌 자연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식물이 겨울 동안 저장해둔 에너지는 한정적이겠죠. 그런데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는 과정은 에너지가 매우 많이 드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일단 번식이라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위해서 그 에너지를 꽃을 피우는데 집중해서 쓴다고 해요. 잎이 무성해지기 전에 이렇게 꽃을 피우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나비와 벌들이 꽃을 더 잘 찾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잎을 만드는 에너지는 그 다음으로 일단 미루어 두는 겁니다. 꽃이 지고 난 뒤 잎이 돋아나면 그때부터는 번식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오로지 광합성에만 전념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야 또 다음 해를 위한 영양분을 저장하는 데 유리하겠죠. 이외에도 몇 가지 이유가 더 식물학적으로 보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자연의 신비는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식물을 미물이라고 했던가요? 길가에 피어있는 잡초까지도 모든 것이 생명의 신비 테두리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신비는 정말 놀랍잖아요. 오늘부터 길가에 펴있는 꽃들 예사롭지 않게 보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금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는요, 주요 뉴스 전해드린 후에 오는 4월 18일 청년연합부흥회를 준비하고 계신 시카고 청년연합회의 이신범 대표님을 만나 뵙고 관련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온 소식들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진행한 M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 이란의 지도자들은 회담 자리에서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얘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레바논 공격이 휴전과 또 종전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의 작전을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서 통행료를 부과하지 말라면서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만약 그들이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면 지금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 등은 이란이 미국과 합의된 2주간의 휴전 기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행량을 제한하고 또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통행료는 암호화폐나 중국 위안화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대형 유조선의 경우 최대 200만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는 해운업계의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합의한 휴전 조건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되 하루 통과 선박수를 최대 15척으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고위 소식통은 미국과의 휴전 협의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하루 15척 이하로만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선박의 이동은 이란 당국의 승인과 또 특정 프로토콜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허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미 이런 방침을 영내 주요 국가들에게 공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파키스탄에서 열릴 종전 협상을 앞두고 이란이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멜라니아 여사는 어제 갑작스러운 성명 발표를 통해서 제프리 앱스타인과 공범 길레인 맥스웰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어제 백악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성명 발표를 통해서 나를 그 불명예스러운 제프리 앱스타인과 연관 짓는 거짓말은 오늘로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멜라니아 여사는 맥스웰에게 2002년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고 또 바이든 전 대통령의 차남 헌터는 앱스타인이 멜라니아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개해줬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자신은 앱스타인의 피해자가 아니라면서 앱스타인이 자신을 트럼프에게 소개해주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을 1998년 뉴욕시의 한 파티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말했는데요. 이 AP통신은 멜라니아 여사의 이번 발표가 갑작스러운 메시지였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물론 워싱턴 정가를 놀라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불법 이민자 보호 정책을 펴는 소위 성역 도시의 국제공항들에서 연방세관 직원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실행될 경우 주요 대도시의 이 국제선 운항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 같은 조치는 성역 도시 중 하나인 시카고에 대한 압박이라고 밝히고 시카고 경제와 국제선 운항을 볼모로 잡는 행위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비단 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지난해 출산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은 CDC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는 지난해 출산율이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53.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 53.8명에서 0.7명 수가 줄어든 수치인데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출산율은 2007년 이래 줄곧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이 뉴욕타임스는 이는 인구학적 미스테리라고 전하면서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급격한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봤지만 이렇게 계속 출산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요, 10대, 20대의 출산율이 눈에 띄게 하락을 했고요. 오히려 30대와 40대 여성의 출산율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자 감소 또 낮은 출산율로 그 속도가 매우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국토안보부의 셧다운 여파로 공항에 파견됐던 아이스 요원들이 약 보름 만에 철수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어제 아이스 요원들이 일부 공항에서 탑승객 관리 지원 업무를 종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스 요원들의 공항 배치를 명령한 지 약 보름 만입니다. 의회는 여전히 국토안보부 예산을 두고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급여 지급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직원들의 업무 복귀가 이어졌었죠. TSA 직원들의 급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통과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원은 지난달 30일 국토안보부 연간 예산안 채택을 거부하고 2주 동안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이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이 미국에서 안전벨트 고정장치 결함으로 29만 4천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차종은 아이오닉 6, 제네시스 G90 그리고 산타페 하이브리드 등인데요. 도로교통안전국은 안전벨트 고정장치가 분리되면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충돌 시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차량들은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서 안전벨트 고정 장치를 점검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보강하거나 교체해야 됩니다.
이 독일 자동차 업체죠. 폭스바겐이 미국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을 중단하고 내연차에 주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스바겐은 미국 테네시주 이 차타누가 공장에서 4월 중순 전기차 ID4 이 생산을 중단하고요. 올 여름부터는 내연기관 SUV입니다. 아틀라스를 대신에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틀라스는 미국에서 폭스바겐 차종 가운데 티구안 다음으로 판매량이 높은 모델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 시절 도입한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면서요.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중 전기차 비율은 작년 3분기 10.5%에서 4분기에 5.8%로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GM과 포드 등 미국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생산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 개최를 2년여 앞두고 입장권 사전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치열한 예매 전쟁에 벌써 뛰어들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어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입장권 글로벌 이 사전 판매가 시작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홈페이지에 이름과 국적 등 인적사항을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후에 추첨을 통해서 표를 살 수 있는 시간대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후 개막식과 폐막식을 포함해서 모든 경기의 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1984년 이후 44년 만에 다시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LA 올림픽 이 조직위원회는 구체적인 숫자는 발표하지 않았지만은요, 예매 첫 주 기준으로 역대 어떤 올림픽보다도 많은 표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시카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엘크로브 빌리지에 위치한 한 연못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엘크로브 빌리지 경찰은 700대 이노베이션 드라이브 인근 연못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쿡 카운티 검시소는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윌 카운티 지역 보안관 사무소는 어제 지역 주민들에게 스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사기범들은 경찰관을 사칭해서 전화를 걸고 있는데요. 전화를 거는 목적은 분명하죠.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 사기범들은 지역 법 집행 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공식 신분증처럼 보이는 정보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관 사무소 측은 현재 윌 카운티 주민 일부를 표적으로 삼은 이 같은 전화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기범은 자신이 윌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소속이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심지어 배지 번호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가족이나 지인이 현재 구금 상태에 있다거나 혹은 피해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배심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특정 앱을 다운로드해서 충전식 기프트 카드를 통해 송금을 하거나 보석금 혹은 행정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요즘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이 시카고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는 일요일부터 이 기온이 또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에는 80도까지 오르면서 강한 스톰이 또 시카고를 지나갈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다음 주는 일주일 내내 거의 비 소식이 있고요. 시카고의 4월 평균 강수량이요, 약 3.5에서 3.8인치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달 중에 약 12일에서 13일 정도 비가 내린다고 하고요. 4월의 시카고는 기온이 오르면서 이 멕시코만의 습한 공기가 유입돼서 뇌우가 잦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비가 오락가락하면은 올 4월의 강수량은 평소보다 또 평년보다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날씨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최고 53도, 최저 41도, 토요일 내일 대체로 맑겠고요. 최고 55도, 최저 39도. 일요일은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최고 76도, 최저 50도. 월요일, 화요일 대체로 흐리겠고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월요일에 최고 80도,
화요일에 최고 76도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43도, 현재 온 시카고 뉴스 함께하고 계신 시각은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8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시카고 지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회복을 경험하는 청년연합 부흥회가 열립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 또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시간에는 청년연합의 이신범 대표를 전화 연결했습니다. 만나 뵙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시카고 청년 연합 부흥회가 열리게 되는데 준비 잘 돼가고 있는지요? 네. 저희가 지금 각 팀장들이 세워지고 팀원들도 세워져서 봉사자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요.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D-Day만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이번 부흥회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네, 이번에 부흥의 주제는 삶의 예배라고 정했습니다. 이번 부흥의 주제를 Life of Worship, 삶의 예배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네. 저희가 청년연합이 이어진 지 올해로 4년 차가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많은 청년들이 사실 예배를 주일에 드리는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그 시간을 넘어서 우리 삶 전체를 드려지는 예배라고 믿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특별히 강사로 아주 귀한 분이 오신다고 들었거든요. 오시는 분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우윤상 목사님이 오시는데요. 저희가 사실 작년에 우윤상 목사님이 BBS 팀을 꾸려서 시카고에 방문해서 저희랑 같이 연합 BBS를 열었었거든요. 그 인연을 계기로 이번 부흥회 때 모시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삶과 신앙을 실제적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또 특히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주시는 분이라서 저희가 삶의 예배라는 주제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삶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삶의 예배는 특별히 순간만이 아니라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을 할 때나 또 사람을 대할 때나 또 보이지 않는 선택의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삶의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대표님께서도 현재 직장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면일까요?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인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타협해야 할 것들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또 그럴 때마다 혼자라는 느낌도 들 때도 있어가지고, 그럴 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구나, 그렇지만 이렇게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구나라면서 이렇게 크리스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할 때 같은 고민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이 청년의 시기에 특별히 고민하는 문제들이 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앙 안에서 풀어나가는 것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는 제가 30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즘 청년의 때라 하면은 20, 30대를 아우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청년들 어떤 고민들을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저희는 이민사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1세도 있고 2세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언어와 문화의 차이도 있고 또 소속감도 있고 청년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외로움 또 그리고 진로에 대한 부담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어느 한 곳에서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 속에서 또 그들이 누구인가라는 질문도 이렇게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결혼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은 비혼을 생각하는 청년들도 많이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주변에서 만나본 또 대표님을 포함해서 요즘의 기독 청년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고 서로 나누고 계신지요? 네. 결혼에 대해서는 사실 결혼뿐만 아니라 연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 청년연합에서는 대부분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만남이나 결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이 누구인지 이게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을 생각보다 진짜 깊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해 사역 중 하나가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행사를 한번 합니다. 그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강사님을 모셔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더 한 발짝 나가서 서로 만날 수 있는 또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좀 발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기독 청년들의 결혼 참 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다리시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카고 청년 연합회를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고 계신데요. 자, 이번에 있게 되는 연합 부흥에 현재 홍보 잘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번에 예상하시는 참석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전에 했던 두 집회를 봤을 때는 한 100여 명에서 120명 그 사이 정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는 숫자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더 소망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주변의 청년들 좀 눈여겨보시고 이 집회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10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석하는 집회를 준비하시려면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많이 좀 그렇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네, 아직은 감사하게도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아무래도 청년들이 모이면은 식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네. 많이 후원을 좀 더 해주시면은 좀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잘 먹어야 돼요. 예, 먹는 데서 또 맞습니다. 인심이 나고 또 마음도 오픈되고 하는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자, 이번 집회 특별히 또 많은 우리 집행부 청년들께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집회를 준비하시면서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으신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네. 저는 이번 집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는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준비하는 모든 팀원들과 봉사자들이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좀 강하게 초대의 말씀을 남겨주시죠. 망설이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와야 할 이유입니다. 이 집회는 준비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혼자 어디를 가는 거를 굉장히 좀 멋쩍어 하더라고요. 교회에 처음이거나 이런 집회에 처음 오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그분들을 맞이할 준비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이라도 부담 없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교회라는 공간 자체가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기에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환영하고 안내해드리는 팀과 또 분위기를 또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선물이나 이벤트 같은 것들도 준비를 해서 예배 자체도 알아야지 참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괜찮은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연합 부흥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만큼 더 많은 시카고의 기독 청년들 또는 믿지 않는 청년들이 참석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카고 청년 연합 부흥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눠봤고요. 자,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이 시간 끝곡으로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시는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만져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지체 말고.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